자, 1번부터 볼게요. 2013년 7월 27일 국가직 문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거는 얘는 전형적인 이항 정리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거죠. 이항 정리. 항이 두 개인 걸 가지고 이항 정리 한 거잖아요. n제곱 한 거잖아요. 그쵸? 이항 정리의 일반항. 얘는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nc 아래. 그 다음에 a의 r제곱 또는 상관없죠. 이거 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씩 세운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니? 두 번째 할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하는 거지. 자, 봅시다. 얘는 일반항 씁시다. 일반항 4C R 그 다음에 3X에 보통 X가 있는 항에다가 R 붙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R 적은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숫자가 4CR이죠? 숫자죠. 조합이니까 3의 R제곱 숫자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R 숫자죠. 그 다음에 문자만 요렇게 두 개를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의 개수. 요것이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래 뭘 대입하죠? 아래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2 대입하면 답은 4C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4 빼기 R이니까 2가 되는 거 알겠죠? 4C는 4, 3 나누기 2 3, 3은 9 2, 4 그러면 2, 2, 4 하면 6, 4, 24 곱하기 9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9, 4, 36 9, 2, 18 216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정답은 4번.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죠. 이항 항 두 개인 방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봅니다. 똑같이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이 항이죠. 항이 두 개인 이항 정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x제곱의 개수가 27 주어졌네요. 얘는 아예. 따라서 얘도 똑같이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거죠. 이항 정리 일반항으로 문제 풀면 된다. 똑같이 세울게요. NCR 세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3이네. 3CR 3 마이너스 R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x분의 k의 r제곱. 요것 때문에 그래요. x 때문에 이렇게 r제곱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얘는 3CR 숫자 그 다음에 k r제곱 숫자 여기까지 숫자죠. 그렇죠? 숫자. 그 다음에 문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x제곱에 3-r 될 것이고 x의 x분의 1의 r제곱이니까 여러분 x분의 1의 r제곱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됐죠? 얘 문자 부분을 정리합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은 x의 2, 3은 6 마이너스 2r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 부분이 3이야. 따라서 3r이 3되니까 r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r이 1 집어넣으면 얘가 답이겠네요.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31은 3 될 것이고요. k의 1제곱 요것이 27이래요. 따라서 정답은 k는 3, 9, 27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그 문제 중에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원칙은 항상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나타난 다음에 NCR A의 R제곱 B의 M-R 나타난 다음에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개수를 맞추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개수가 아니라 지수를 맞추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2015년 6월 13일 문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항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건데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뭡니까? 자, 우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이번에는 전개식이에요. 일반항이 아니고 전개식인데요. 예, 전개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칙적으로는 nc0의 a에 그 다음에 뭐 0제곱 b에 그 다음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nc1에 그 다음에 a의 1제곱 b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가 되니? 마지막에 NC, 그 다음에 N에 A에 N제곱, B에 0제곱 되는 거고, 요 두 개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요것이 전개식이야.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 가능하죠. 여기다 할까요? 그냥? 얘가 이렇게 표시 가능합니다.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이해되십니까? 0부터 0, 1, 2, 3 나가는 거니까 일반항 A에 그 다음에 R제곱, B에 N-R제곱 표시하면 요 전체가 시그마에 대한 부분이 요거 다 더한 걸 말하기 때문에 얘가 전개식에 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저는 첫 번째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로 묶고요. A는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R부터 합시다. R은 0부터 N까지 하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나가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1에 잠깐만요. A R제곱이니까 1의 R제곱 이게 낫겠죠. 1에 N-R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그치? 얘를 이항 정리에 의하여 요게 요거니까 A 플러스 B에 우리는 N제곱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 식을 보자마자 요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요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얘는 뭐가 됐니? 4분의 5의 N제곱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이제 보이시죠? 얘는 등비 급수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AN을 계산해보니까 AN이 이렇게 분수가 나왔지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5분의 4의 N제곱이 돼버리면서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으니까 공식에 의하여 1-R분의 A 씁시다. 자, 따라서 1-R에 5분의 4가 들어가는 거죠. 터치량이 5분의 4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 정답은 4가 되나요? 4? 맞죠? 5 빼기 4, 1. 그 다음에 4가 되니까 답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물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위에 AN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네요. AN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전개식에서 일반항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마지막에 원래식, 이항 정리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것이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었죠. 정리할게요. 자, 4번 서로 배반의 사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키워드는 배반 사건의 배반.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P, B는 3분의 PA, PA 합집합 B는 3분의 2일 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배반 사건일 때는 공집합이 PA 교집합 B가 없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PA 합집합 B는 자, 봅시다. 첫 번째 할 일은 공식 세워야죠.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없으니까 이게 그냥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니? 3분의 2이고 PA가 안 나왔어 아직. 그리고 PB가 3분의 2 PA예요. 지금 PA 구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양변에 3을 곱하면 끝나죠. 3 곱하면 2는 3PA 플러스 얘는 2PA니까 5PA가 2야. 따라서 PA는 그냥 5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 문제네. 그쵸? 그래서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묻는 문제로 해석되죠. 정리합니다. 2014년 3월 15일 경찰 1차 11번 문제고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다. 이 6명의 학생들이 모두 임의로 일렬을 때 그 키워드는 이거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가며 선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푸는 것은요,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뭐냐면 남자가 앞에 쓸 확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자를 먼저 3명을 이렇게 세우는,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야. 남자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교대로 서는 것에 대한 모양이죠. 그쵸? 두 번째는 뭐니? 여자가 먼저 앞에 나오고 여자를 세우고 요렇게 뒤에다가 남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여자를 세우는 게 3팩토리얼이죠. 남자를 세우는 게 또 3팩토리얼이야. 똑같아. 얘도 여자를 세우는 게 3팩 똑같으니까 결국은 총 경우의 수 분의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 경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확률 P는 총 경우의 수는 뭐죠? 6명을 일렬로 쓰는 거니까 6팩토리얼 될 것이죠. 그리고 얘는 3이 6, 36 플러스 36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6팩토리얼은 720이거든요. 720분의 72가 됨으로써 얘는 10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번갈아 가며 설 때 키워드를 볼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 남자가 앞에 서서 시작되는 경우, 여자가 시작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는 각각 따로 있으니까 합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총 경우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6명을 세우는 경우 6팩토리얼 6P6이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2015년 2월 14일 경찰 1차 문제고요. 읽어봅시다. ASI 2차 시험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전체 평균 65점, 합격자의 평균 75점, 불합격자의 평균이 50점이었다. 세 가지 경우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이럴 때 합격률을 구하는 겁니다. 합격률은 전체 연습생분의 합격자의 수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평균, 합격자의 평균, 불합격자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합격자의 평균을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식이 보이죠,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평균은 이렇게 할게요. 평균이 아니라 합격자의 수죠, 수. 아이고, 수야, 수. 전체 수 분의 그 다음에 점수를 말하는 거니까 점수, 총점. 그치? 이걸 말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전체 평균 65점은 총 명수 x 플러스 y 분의 총점은 합격자의 점수는 75x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점수는 50y죠.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 명수분의 그 다음에 총점이 돼야 되는데 총 명수는 x 플러스 y가 되고 총점은 75x 더하기 50y가 되겠죠. 합격자의 점수, 불합격자의 점수.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식이 하나니까 한 문자 통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한 문자로 바꿔준다. 문자 두 개씩 식 하나. 자, 그러면 x 플러스 y 곱하면 65x 플러스 65y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넘어가서 10x는 15y인가요? 따라서 x는 2분의 3y가 되네요. 문제 없죠? 이렇게 x는 2분의 3y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냐면 합격률을 구하는 거니까 합격률 그냥 그대로 합시다. 전체 응시생의 수 x 플러스 y 분의 합격자의 수 x가 되는 건데 좀 y로 다 통일시킨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y니까 요거를 풀면 되겠죠? y 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맞죠? 자, 따라서 얘는 3 남고 오른쪽에 1 남고요. 얘는 똑같이 3 남으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답은 4분의 3이 되는데 틀렸네요. x 플러스 y. 잠깐만요. 3 더하기 여기 1을 곱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5분의 3 되는 거죠. 마지막에 5분의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어렵지 않죠?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영업팀 직원 2명, 재무팀 직원 3명, 인사팀 직원 4명 구성된 동호회원들을 일렬로 세울 때가 여기 수학적 키워드죠. 얘는
순열이구나. 그럴 때 인사팀 직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죠. 이 문제는 첫 번째가 순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팀 직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프로세스 볼게요. 일단 확률은 총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인데요. 자, 총 경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순열이야, 순열. 그래서 첫 번째 총 경우는요. 총 경우의 수는 토탈 2명, 3명, 4명, 9명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니까 9P9, 즉 9 팩토리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해당 사건 인사팀 직원끼리 이웃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이웃하지 않는다잖아요. 우리 정리합시다.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웃하는 경우는 한 덩어리씩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덩어리씩 묶어가지고 계산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얘는 그냥 막는 거야. 그래서 칸막이로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4명을요, 인사팀 직원 4명을 요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토탈 5명을, 영업팀 직원 2명과 재무팀 직원 3명을 5명을 요렇게 칸막이로 만들어놔. 얘가 칸막이야, 그쵸? 5명을. 그 다음에 인사팀 직원을 요 사이에다가 끼우면 되죠. 그럼 절대 만나지 않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어팀 직원 2명과 재무팀 직원 3명, 총 5명을 먼저 나열시켜.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다음에 띄어가지고 나열시켜 놓고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나머지 4명이 들어가면 얘는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P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됩니까? 6명 중에 4개니까 6P 4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답은 9 팩토리얼 분의 요거니까 얘는 6P4는 6, 5, 4, 3 요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좀 복잡하겠네요. 정답은 42분의 5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한 전형적인 계산 문제. 요거 칸막이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은 다음에 나머지 사이에 끼워 놓으면 된다는 거 정리할게요. 자, 8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요런 식의 나오는 경우는요, 확률의 문제지만 얘는 집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는 확률에 대한 분분을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해석할 게 있죠. 요거 A 교집합 B 어집합의 의미가 뭐죠? 얘는 차집합의 의미죠. 그쵸? A-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요거에 대한 의미는 뭐지? 얘는 드모르 강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 어집합 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또 해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전체가 있는데요. 전체의 합을 그냥 1로 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얘는 전체를 1로 보고 문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가 0.3이니까 이 부분이 0.3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B-A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교환 없이 성립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다고.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방금 했지만 요거란 말이야. 전체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에 0.1이 위치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요 안의 값을 알 수가 있죠. 0.3, 0.4, 0.7, 0.8, 0.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림만 그리면 끝나죠. 자, 답은 PA 바 B는 요거는 뭐 기본 공식이니까요. PB분의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조건 방률이긴 하지만 이거 싫었어요. 어차피 이거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PB는
P, B는 방금 했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그러면 0.6인가요? 0.6분의 P의 90바 B는 요거니까 0.2 6분의 2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이 나오는 경우, 집합 모양이 나오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 다 집합으로 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똑같이 표시해가지고 풀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기본 공식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드모러너 법칙, 차집합에 대한 부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2013년 9월 7일 서울시 문제 볼게요. 어떤 농구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면 실패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선수가 3번의 자유투를 할 때, 자, 3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이럴 때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아시겠지만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자, 문제 프로세스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 자, 공식이 뭐죠? 얘는 NCR하고 그 다음에 확률 전체가 주어지면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Q-R 하게 되면 이게 동식의 확률에 대한 계산이죠. 자, 그대로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물은 게 뭐냐면 2번 이상이기 때문에 2번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2번도 되겠지만 3번도 될 것 아니에요. 그쵸? 2번, 3번인 경우 2개를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2번인 경우는 결국 뭐니? R이 2번인 거니까 3C 2가 될 것이고요.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에 R제곱 2제곱이 될 것이고 나머지 1-P 10분의 3에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2번의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은 얘는 3C 3에 그 다음에 10분의 7에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3에 0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겠죠.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3C는 3C라고 똑같으니까 3 되겠죠. 3.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100분의 77에 49 곱하기 얘는 10분의 3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다. 3C3은 1을 말하는 거죠. 1 하나밖에 없죠. 얘는 10의 세제곱 분의 그 다음에 7세제곱 49 곱하기 7 79, 63, 74, 28 34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분모가 전부 다 12세제곱 1000이 돼요. 1000이 되고 얘는 3, 3은 9를 곱해야 되겠죠. 9를 여기다 곱합시다. 9, 9, 9, 81 9, 4, 36 그 다음에 343을 더하면 답이 되겠죠. 아이고,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00분의 3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784가 되나요? 그러면 0.784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그쵸? 이렇게 독립시 확률이 된 게 보여야 됩니다.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정리할게요.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손목시계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은 손목시계와 휴대전화 적어도 하나를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0명 중에서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표를 만들게요. 이런 경우는요. 자,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 그리기다.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뭐뭐 할 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풀이는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조건부 확률이다. 자, 표를 그리는데요. 이건 조금 복잡하게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손목시계가 있고 휴대전화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있지만 적어도 하나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겠죠. 둘 다. 자, 그래서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180명이래요. 자, 일단 표시합시다. 얘가 180명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이 70명이고요. 자, 남학생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220명이라네요. 그럴 때 남학생이 74명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총 남학생 수가 여기 나왔었죠. 남학생 수가 100명이고요. 여학생 수가 200명이래요. 원래는 3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0이 됐지. 무슨 얘기냐? 손목시계랑 휴대전화 둘 다인 경우가 있으니까 둘 다인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몇 명이 되겠습니까? 300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0일 수밖에 없죠. 100. 여기 100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시계 NA 더하기 MB-NA 교집합비가 NA 합집합비가 되는 거니까 얘는 144, 100이니까 44명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얘를 NA 합집합비라 합시다. 그럼 NA 합집합비 공식이 뭐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NA가 되는 것이고 얘가 NB가 되는 것이고 NA 합집합비, NA 교집합비가 되겠죠? 44명. 자,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분명히 56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손목시계 도전 여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럴 때 자, 손목시계와 휴대전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 선택할 때 이 중에서 100명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 다 나왔죠. 정답은 100분의 56이 되겠죠. 자, 100분의 56은 약분하면 4, 1은 4, 4, 4, 16, 25. 이런 답이 있습니까? 답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지 않고 식이 주어진 경우는요. 이 조건부 확률 보이죠? 뭐뭐 할 때란 조건부 확률이 보이게 되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표 그리기 어렵지 않죠? 얘는 다만 좀 조심할 게 있는 게 손목, 시계, 휴대전화 둘 다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마지막에 합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표를 그려놓고 나서 여자애들은 알 수가 없어, 두 개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둘 다인 경우를 알 수가 있죠. 총 100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니까 문제가 딱 보였죠. 이것이 조건 확률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문제는요. 2014년 6월 21일 지방지 문제고요. 위의 문제랑 동일하게 식이 주어졌네요. 그쵸? 식이 쭉 나왔을 때는 읽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식으로. 표를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문제 읽으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할 때 나왔으니까 얘는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고 조건부 확률의 문제는 최대한 그래프, 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자, 봅니다. 자, 안경을 낀 학생, 전체 학생의 40% 남학생 어떻게 나왔으니까 얘는 표를 분리할 때 일단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안경을 낀 학생,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 이렇게 표를 분리하면 깔끔하게 전개가 되겠죠. 자, 표만 그리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왔고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퍼센트 그대로 적을게요. 안경을 낀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이고요. 40% 그대로 적을게요. 40이라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50%다. 50이라고 적읍시다. 그리고 안경을 낀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5%다. 이거 쉽잖아요. 전체 학생이 얼마나 나왔으니까 25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이제 해석되죠? 여기 바로 들어갈게. 25니까 더해서 15가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안경을 끼지 않은 60이 되겠지? 표가 바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당연히 얘가 당연히 50이 되겠죠. 이게 50이니까 50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은 50을 만들려고 그러면 25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가 좀 완성이 되네요. 그쵸? 35가 되면 이제 끝났지. 표가 다 만들어졌네요. 읽자. 이 학교 여학생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요거네. 그쵸? 여학생 중에서 5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 안경 끼고 있으니까 요거네. 그치? 50분의 15가 답이겠네요. 바로 답이 나오죠. 50분의 15. 5, 3, 15. 0.3 되네요. 그쵸? 문제가, 답이 분수가 있네요. 답이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3번 있네요. 10분의 3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조건부 확률의 구조 보이시죠? 무조건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읽는다. 정리할게요.
자, 4번 2014년 8월 30일 문제고요. 이것도 좀 복잡하게 보이죠? 어느 지구대 조기 축구팀 A, B는 친선 경기를 하면서 5번의 경기를 하여 5번에 나오네. 5번. 5번의 경기를 하여 자, 이것도 독립시행이 보이죠? 독립시행. 두 팀 A, B 중에서 어느 한 팀이 먼저 3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3번을 이기면 승리한다. 자, 근데 이전에 두 팀의 경기 결과 한 경기에서 A팀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 B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다. A는 3분의 2, A가 더 많이 이기네요. 자, 그런데 두 팀 A, B가 친선 경기를 할 때 5번째 경기에서 승리팀이 결정될 확률. 자, 일단요, 얘가 독립시행인 건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게 있는 게요, 5번째 경기에서 승리팀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2번은 비기는 거죠. 자, 마지막에 승리팀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겁니다. 마지막에요, 일단 여기가 1회, 2회, 3회, 4번을 싸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5번째 이길 확률이 A가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에 B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두 개가 생기죠.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 두 개가 생기니까 이는 이런 경우를 1, 이런 경우 2 해가지고 두 가지를 더하는 게 답이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둘 다가 2승 2패라고 말하면 되겠지. 4회전까지는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무조건 2승 2패가 돼야 됩니다. 자, 2승 2패까지를 하고 난 이후에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두 개가 나눠지니까 2승 2패 1 적어볼게요. 한번. 2승 2패라는 얘기는 뭔 얘기죠? 4번 싸우면 4번. 4번 싸워서 2번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래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제곱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3분의 1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가 A팀, B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생긴다고. 어떻게 생기냐고? 여기 뒤에는 1이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3분의 2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나온 겁니다. 그쵸?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이쁘게 정리하면 이런 거야. 2번을 이기고 2번을 지고 마지막에 3분의 2 A가 이길 확률에다가 B가 이길 확률은 똑같이 2번을 이기고 2번을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3분의 1 될 확률까지 다 더하게 되면 총 확률이 나오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요거는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맡길게요. 요거는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요, 27분의 8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원리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일단 A가 마지막에 이길 확률과 마지막에 B가 이길 확률이 있는데 일단 4회전까지는 무조건 2승 2패가 돼야 돼요. 얘가 이기든 얘가 이기든 간에. 그래서 요까지 이게 바로 4번 싸우는 거니까 4시 2가 될 것이죠.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 제곱. 물론 두 번째 거 바뀌는 거지만 상관없이 계산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쭉 두 개를 더하면 5번째 경기의 승리 결정될 확률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좀 복잡하네요. 자, 2015년 4월 18일 두 가지 문제고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 방률에 대한 식이 하나가 보이고 두 번째 곱셈 정리식이 보이네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서 문제를 푸는 거네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공식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는 공식이 보여야 돼. 공식. 조건 방률에 대한 공식. P, A, 바, B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단순한 공식이야. P, 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대로 식을 세우고요. 자, 두 번째는요, PA 교집합 B 이렇게 식이 나왔네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식 세우기 그냥 공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식 세웁시다.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요번에 PA분해가 되는 거죠. PA분해.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요. 요것이 2분의 1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네요. 마지막에. 그럼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A랑 PB가 두 개 같은 거 아시겠죠? 자, 요 두 개 같은 거 첫 번째 확인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요. 요걸 대입해.
3PA 곱하기 PB를 대입합시다. 여기다 또 대입하는 거잖아. 3PA 곱하기 PB를 하게 되면 PB 이렇게 약분되면서 PA가 바로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 안 것은 PA랑 PB가 같은데요. 얘가 얼마냐면 3PA가 2분의 1이니까 PA는 6분의 1 되는 걸 알 수 있죠. 6분의 1이에요 라는 것을 발견했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발견한 게 이번에, 그치? 이 식에서 발견한 게. 자,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대로 적을게요. PA 교집합 B는 3 곱하기 PA가 6분의 1, PB도 6분의 1. 자, 그러면 3이 약분돼가지고 12분의 1 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PA 합집합 B. 이거는 집합하고 똑같으니까 PA 플러스 PB 플러스,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하는 거지. 요거 맞죠? 여러분 이거 기본 공식이죠? 자, 따라서 얘는 6분의 2니까 12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분의 4 했을 때랑 12분의 3, 정답은 4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답이 1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네요. 그렇죠? 기본 공식. 아주 기본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식일까요? 적을까요? 헷갈리면 PA 합집합 B는 두 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집합 B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물론 배반 사건인 경우는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인 경우는 가장 기본 공식들입니다. 정리합니다. 2015년 5월 30일 경찰 2018번 문제고요. 자, 문장이 보이네요. 마지막부터 볼까요? 뭐뭐 하였을 때 나왔죠. 조건방률. 또 표 그리기죠. 자, 일단 읽지도 말고요. 먼저 조건방률이니까 표를 그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 보이시죠?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보이시죠? 이제 야구, 축구,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보나마나 경찰 문제겠죠? 자, 경찰 문제, 학교 문제, 학생, 경찰. 자, 보이시죠? 자,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전체 경찰의 50%. 아하, 얘가 50%래요. 50%. 다음 두 번째,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전체 경찰의 40%였다. 그럴 때 A 경찰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얘는 축구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을 뽑는 경우니까 여기서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뽑았을 때 50 중에 남자의 확률 바로 나오네. 5분의 4. 답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쵸? 총 5분의 남자 4. 답은 4번. 뭐 이런 것도 그냥 주려고 냈네요. 그죠? 읽다 보니까, 표 그리다 보니까 바로 나오네. 그쵸? 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표를 안 그리고 풀 수 있겠지만은요, 이 조건 방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표를 그리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정리합니다. 자,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 자, 보이시죠? 저거는 확률 분포 표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럴 때 쭉 주어진 이 평균을 구하는데 이렇게 식이 변형에 나왔네요. 그쵸? 얘는 뭡니까? 확률 분포표가 그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확률의 합이 얼마라는 거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죠. 1. 그리고 EX는 얘는 시그마 XI PI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공식 하나가 나오죠. 이에 AX 플러스 B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 얘는 A가 바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는 요 공식 세 가지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지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A가 바로 나오죠. A는 바로 나옵니다. 요거 3개 더해서 1이니까 얘가 6분의 3, 얘는 6분의 2, A는 6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이기 때문에 EX부터 구합시다. EX는 XIPI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3분의 1은 0. 얘가 6분의 1이야.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6분의 1 돼버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2x가 되네요. 자, 세 번째 그대로 갑시다.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므로 공식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3 빠지고 2x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 더하기 1이니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2번. 공식 3개 가지고 풀리는 문제였네요. 확률 분법에서 요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확률합 1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두 번째가 EX도 마찬가지 중요한 공식이고, 분산 공식인데 분산 공식이 쓰이지 않았네. 얘는 하나, 둘, 3개 가지고 풀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2014년 8월 14일 지방직 문제고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일단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3점, 3 이상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 자, 이럴 때 주사위를 100번 던져 얻은 점수는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vx를 각각 구하라. 평균 ex와 분산 vx를 구하는데요. 일단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도 자, 이렇게 합시다. 프로세스. 일단 먼저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죠. 횟수가 나왔으니까 BMP죠. BMP, NP 이렇게 합시다. P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1, 2니까 3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자, 평균을 구하면은요, 이렇게 할까? 얘는 일단 먼저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얘를 그냥 A를 할게요. 자, 사건 A에 대한 부분이야. 자, A에 대한 부분은,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2A를 할게요. 2A. 2A가 얼마가 되냐면, 2A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00 되는 거 알겠죠? 공식. 여러분, 요거. 이 X는 NP잖아, NP. 얘가 NP니까 3분의 100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이게 지금 답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잖아. A가 아니라 X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X를 해야 돼, X. 자, X에 대한 변수를 세우면 X는 이겁니다. 100번 던져서 얻은 점수가 X인데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점수, 즉 3점이 나올 수 있는 게 A라고 치면은 100에서 A를 뺀 거, 얘는 1점이 나오는 거,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X가 되는 거죠. 자, 100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이거야, 그치? A가 나올 수 있는 게 3점, 그 다음에 100-1 나올 수 있는 1점이니까 요것이 X란 말이야. 정리할까요? 얘는 얼마니? 3A, 2A가 될 것이고, 플러스 100, 얘가 된다고.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X이기 때문에 이 X가 2A 플러스 100이고요. 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E가 아니라 V에 대한 2A 플러스 100을 구하는 거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게 또 VA가 필요하네요. 그쵸? VA. 자, VA는 MPQ니까, MPQ. 자, 할게요. 이거 지금 A야. A는 MPQ. 3분의 100에다가 Q는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9분의 200 되나요? 3, 9분의 200. 9분의 200. 됐죠? 그대로 풉시다. 그대로.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얘는 2 곱하기 3분의 100에다가 마지막 100 더하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얘는 그냥 4 곱하기 VA이기 때문에 VA가 9분의 200. 그럼 9분의 2, 4, 800이 되겠죠? 얘는 얼마니? 3분의 200, 3분의 500이 되겠죠? 그쵸? 요런 답이 있나요? 요런 답이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여기 3번에 똑같은 게 있네. 그 3번에. 자, 아시겠죠? 지금 먼저 이항 분포는 A, 즉 여기서 한 번 더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A라고 했고요. 이 A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야. X 유추하는 거야. 왜? A는 3점이 나오는 경우고, 반대로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1점이 얻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친 점수 X. X는 100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3A 플러스 100-A가 되겠죠. 여기다가 1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운 거야. 그쵸? 이렇게.
이 됩니까? A를 가지고 X를 유추하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자, 정리합니다. 자,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공부법 문제고요.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확률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식 나왔죠. 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확률 분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의 합 시그마 P가 1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X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한다? 얘는 시그마 XI PI. 자, 이거 푸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VX는 어떻게 푼다?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얘는 시그마 얘는 XI의 제곱 PI에서 뺀다고. EX를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자, 다시 말해가지고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쵸?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얘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공식이니까 세 가지 공식으로 푼다. 문자 A, B, C 3개씩 3개 바로 풀리겠죠. 자, 1번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확률의 합이 1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EX는 1 곱하기 A, 2 곱하기 B, 그 다음에 3 곱하기 C. 요것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라고 나왔네. 그쵸? 자, 세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면 분산 VX. VX 조금 복잡합니다. 얘는 X제곱이니까 1제곱 곱하기 A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제곱 4B 플러스, 그 다음에 3, 3, 9C에서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 평균이 2니까 2의 제곱 4를 뺐더니 이것이 2분의 1 이렇게 나왔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면서 얘가 2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연립하는 거잖아요. 일단 1차식 3개가 있으니까 한 번 다시 없애기 때문에요. 1과 A를 이렇게 뺄게요. 빼가지고 A를 없앱시다. 그럼 얘는 B가 되고 플러스 30 빼기 C가 되니까 이 C가 되면서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에서 1 뺄까요? 얘에서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빼봐. 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A 사라지고 요것은 2B가 되면서 플러스 90 빼기 30은 6C가 되죠. 분수가 되네요. 2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2, 2분의 얘는 4니까 2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빼기 위해서는 자, 결국 C를 구하는 거네. 여러분 C를 구하는 거니까요. C를 구하는 거니까 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B를 없앱시다. 의도적으로.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B를 없앱니다. 그래서 2B 플러스 4C 는 2가 되면서 우리는 이걸 빼가지고 C를 바로 구합시다. 자, 빼면 이 C는 2분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됐지. 따라서 C는 4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요렇게 식 세워서 연립하는 거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014년 8, 31 문제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평균과 부산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별량이 2, 3, 4, XY 5개가 주어졌고 평균과 부산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 확률 분포가 아니라 요렇게 구할 때는 어떻게 푼다? 자, 평균은 총 5개 중에서 2 플러스 3 플러스 4 XY 요거 다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얼마라고? 얘가 4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분산은요, 분산에 대한 식이 뭐라고요? 얘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 2x 제곱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식이 2개가 나오네. 그치? 식 2개.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곱하니까 20이 돼버리면서 x 플러스 y에 대한 식이 하나 바로 나오네요. 자, 2, 3, 4 더하면 9 넘어가면 11 되네. 11. 자, 두 번째 식이 요게 좀 복잡할 텐데 똑같아요. 2x 제곱이라는 것은 5분의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2의 제곱은 4, 3, 3은 9, 4, 4, 16,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요렇게 했을 때 여기서 4의 제곱을 뺐을 경우가 얼마냐면 얘가 2래요. 2.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얘를 구하려고 여기다가 16 더하면 18 돼버리고요. 18에다 5를 곱해가지고
5, 8, 40 해가지고 5, 1은 5. 90 되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바로 나오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더하기 9, 13 더하기 16, 29니까 29 하면 60일 나오나 60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0일 나오고,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11, 오케이. 이제 뭐라니? xy 구하려면 이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자,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합시다. 61은 x 플러스 y가 얼마니? 1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y 얘를 구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2x는 11의 제곱 121 빼기 61 그러면 60인가요? 그럼 x는 30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정답은 3번, 2번. 어렵지 않죠? 얘는 기본적인 별량에 주어지는 평균과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네요. 그렇죠? 공식. 기본 공식입니다. 2015년 2월 14일 경찰 문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창식은 영어 모의 시험을 6번 응시한대. 그런데 5번째까지 평균이 83점이었대요. 자, 그럴 때 마지막 6번째 걸 구하는 건데요. 전체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창식은 6번째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프로세스. 전체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체 평균은 토탈 몇 분의? 그쵸? 6분의 그 다음에 5회까지 5회 점수 합에다가 뭘 더해야 됩니까? 6회째 점수 6번째 점수를 우리가 x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전체 평균이잖아. 요것이 85점 이상이니까 85점 이상 이게 식이네요. 그렇잖아.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되죠. 5회 점수 합 얼마나 쉽니? 5번째까지 83점이었대요. 그러면 5번째까지 평균이 83점이라는 얘기는 5가지 점수의 합이 83 곱하기 5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게 나누기 5니까 요것이 하면 83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번째까지의 점수의 합이 요거야. 다시 한번 세울게요. 얘가 얼마냐면 5, 3, 15, 5, 8, 40 415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세봅시다. 6분의 415 플러스 x가 85 이상이 돼야지 이제 문제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할게요. 6 곱하면 6, 5, 36, 48 510 따라서 x는 무조건 510, 40, 115인 95점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창식이라는 친구가 85점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객관식 문제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되게 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쭉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기본 공식 가지고 풀리는 게 대부분의 문제고요. 다음에 배우는 정규분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 공식 가지고 문제가 풀립니다. 정리할게요.